지금 기술 업계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소프트웨어 시장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격변의 중심, 사스 포칼립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아이디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입니다. 매달 또는 매년 구독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방식, 아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이 모델의 핵심에는요,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의가 있었어요. 바로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매년 얼마를 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안정성의 끝판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모든 예측이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단단했던 제국의 균열을 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거대한 균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사스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술업계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스 모델은요, 그냥 한번 팔고 끝나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독 모델이라는 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잖아요. 미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 곧 기업의 가치를 엄청 높게 평가받는다는 뜻이었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사스 기업에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던 이야기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또 다른 소프트웨어 도구,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존재였죠. 바로 AI 에이전트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던 챗봇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워커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시키는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해줘 하고 큰 목표만 던져주면 알아서 계획 세우고 필요한 도구 찾아서 쓰고 진짜 일하는 AI인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간단해요. 사람이 그냥 이 데이터로 보고서 좀 만들어봐 하고 툭 던져주면 이 에이전트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문서도 열고 착착착 보고서를 다 만든 다음에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시작과 끝에만 살짝 관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클로드라는 AI의 법률 정보를 다루는 플러그인이 딱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톰슨 로이터 같은 진짜 거대한 법률 정보 플랫폼을 엄청 비싼 돈 내고 쓰던 회사들이 갑자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와, 우리 핵심 서비스가 그냥 하루아침에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공포가 현실이 된 거죠. 바로 이 사건 하나가 시장 전체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사스 포칼립스입니다. 사스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피그마, 유니티, 톰슨 로이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회사들이 뭘 잘못해서 실적이 나빠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관 투자자들이 얘네 미래는 끝났다? 이렇게 예측하고 주식을 그냥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잘 버냐 못 버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이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사스 산업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던 두 개의 핵심 기둥이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격 모델의 붕괴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세스 회사들은요, 사용자 한 명당 얼마, 이걸 펄시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분 돈을 내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그 100명 몫의 일을 AI 에이전트 딱 하나가 다 해치운다면? 그럼 회사는 100개 계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정 비용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순식간에 1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공포가 덮친 겁니다. 두 번째 위협은 바로 기업의 해자, 즉 경쟁사로부터 우리 사업을 지켜주는 방어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사람이 아니라 API를 통해서 접속하는 AI 에이전트라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던 예쁘고 쓰기 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가 과연 중요할까요? 그 중요성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위험하고 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AI 에이전트가 저거 내가 해도 되겠다 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진 회사들이에요. 뭐 단순하게 반복 작업 자동화해주는 툴이라던가 아니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하는 곳들이요. 고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휙휙 갈아타기도 쉽고요. 반면에 방어력이 아주 높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독점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처럼 아예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처럼 이미 업계 표준이라서 다들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 최대 CRM 기업인 세일즈포스. 이 회사가 더 이상 스스로를 CRM 회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AI 에이전트 회사다라고 선언하면서 AI가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플랫폼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AI 인력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죠. 예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었죠. 모든 산업이 소프트웨어로 재편된다는 뜻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마저도 AI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